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함께 미국 증시의 또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한번 전망을 해봐야겠죠. 헤드라인 CPI와 FOMC 운명의 한 주간에 좀 돌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지난 1940년대 이후에 최장기간의 약세장이었죠. 248거래일간의 약세장에서 탈출했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바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이후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좀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주간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MC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물가지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이슈가 좀 얽혀서 시장에 많은 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MOM 기준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0.4% 정도에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내심 인플레이션이 좀 더 빠르게 둔화했기를 좀 바라고 있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펀드 스트레이트라는 기관에서는 0.4%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지표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요일에 FOMC 결과 발표가 있고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른바 매파적인 동결을 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인상을 잠시 중단을 하지만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추가로 좀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도로 좀 여지를 열어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CM 페드워치의 지표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이번 FOMC에서 동결에 대해서 일단은 7대3 정도로 앞서게 좀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또 호주라든지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깜짝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그런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FOMC 이전에 나올 CPI 지표가 더욱더 좀 중요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또 금리 인상 여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를 좀 관통하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물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 탈출 직후에 고비를 맞았냐? 단기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미국 증시의 좀 상황을 봤을 때 고무적인 요소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약세장에서 탈출을 하면서 강세장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강세장이 지속이 되더라 하는 점이 데이터로 좀 증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50년대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그 이후에 1년간의 상승 확률이 무려 92%에 달했고요. 그리고 평균 상승률도 20%에 육박하는 굉장히 고무적인 시장 흐름이 그대로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75% 정도의 확률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상승률도 1년간에 9%였기 때문에 이것과 대비해서 더욱더 우월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강세장에 진입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시나리오는 CPI가 추가로 좀 둔화가 되고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일시적인 중단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번에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일시적인 중단이 됐을 때 증시의 방향성 어땠냐? 역시 역사적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1994년도, 그리고 2000년도, 그리고 2006년도에 지금과 비슷하게 최소 3번의 인상 후에 이 퍼즈,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000년도의 좀 흐름을 보면요, 금리 인상 중단을 6월 말에 단행을 했는데요. 근데 연말까지 9% 정도의 S&P 500 지수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6월 말까지도 8%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 인상 중단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2006년도의 예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8월 달에 금리 인상 중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6개월간 그 이후에 14%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1년간을 좀 내다보더라도 그때까지 또 추가적으로 2% 상승하는 흐름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지난 2000년과 2006년도에는 퍼즈 이후에 급격한 인하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 1994년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 금리 인상을 퍼즈, 그러니까 중단을 하고 재차 인상을 한,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1994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에 연말까지 그래도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듬해 7월 초까지도 19%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을 때는 퍼즈 이후의 인상,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잠깐 중단하고 나서 인상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쁠 것이 없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과 좀 대비를 하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와 관련한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팔란티어의 CEO가 AI 연구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 어떤 좀 의미를 갖고 있는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이 뭐니 해도 올해 증시를 관통하는 최대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이었죠. FLI라는 기관에서 인공지능 실험을 멈춰라라는 그런 서한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서한에 현재 3만 1,000명 넘는 그런 주요 인사들이 서명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라든지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의 창업자 등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한에서는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의 CEO가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지난 BBC와의 인터뷰였고 CNBC를 통해서도 기사가 주말간에 나왔습니다. 이 퍼즐을 원하는 이들, 그러니까 AI 개발이나 연구를 중단을 원하는 이들은 제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공할 게 없는 이들은 AI를 계속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중단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업적인 활용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선도하는 위치를 뺏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팔란티어 CEO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AI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도 선별하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테마가 물론 뜨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 CEO의 말도 이런 중단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중단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에 대한 접근법에도 시사점을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여러 기관의 또 의견을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종합을 해봤더니요. 이 실체가 있는 AI 관련주에 접근을 하는 것이 역시 좀 말이 된다라고 이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대장주 엔비디아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말이 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AI를 좀 돌리기 위한 그 구동을 하기 위해서 수백만 개의 또 이 GPU가 데이터 센터 구동에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그 외에 실체가 있는 AI와 관련주는 어디가 될 것이냐? 골드만삭스 측의 좀 전망을 또 분석을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AI의 효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면서 향후 10년간 매년 생산성을 1.5%씩 개선시켜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가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주목을 하라. 그리고 기업들이 AI를 생산성 향상에 이 활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24개의 AI 테마주가 시장에 있다라고 골삭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5개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가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칩업체 중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팔로알토 같은 보안과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이 결국은 AI 활용을 또 돕는 인프라라든지 보안 쪽의 기업도 주목을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니덤이라는 기관에서도 이 실체가 있는 AI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커머스 관련주에 주목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쉬, 이베이 등의 이 AI 활용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커머스 관련주가 AI 관련주로 묶일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테슬라가 무려 11거래일간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른바 쪽박을 맞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무려 11거래일간 좀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4일 이후에 약 한 35%나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초 이후에 최장기간 랠리를 좀 펼치고 있고, 그리고 YTD 기준으로도 무려 98% 정도 상승을 하면서 2배 가까운 그런 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지금 쪽박을 차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랠리간에 약 한 60.8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공매도 세력들이 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224.3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올해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숏 포지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1,530만 주 정도, 그러니까 36억 달러 정도의 공매도가 테슬라에 대해서 추가되는 움직임이 올해 내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이후에도, 그러니까 올해 테슬라가 쭉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등을 못 믿는다는 인식에 꾸준하게 공매도는 늘어왔는데, 최근에 랠리가 워낙 가파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이런 랠리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결국은 1년 전으로 주가가 좀 복귀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슬라의 주가가 한창 부진했을 때를 좀 복귀를 해본다면요. 결국 마진이 악화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또 와중에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수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의 흐름이 매우 좀 부진하게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은 이제는 경기 침체 확률이 좀 하락했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이 자체도 성장이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 주가가 그동안 좀 가파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또 금요일의 움직임이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도 이 충전소 계약을 하면서 테슬라 생태계에 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슈퍼차저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호재를 좀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랠리를 견인을 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3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라는 기관에서도 해당 소식에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21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3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쪽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공매도에 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테슬라에 대한 매수세도 최근에 좀 좋은 움직임, 그리고 앞날을 좀 밝히는 그런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달 리서치에 따르면요, 최근 5거래일간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무려 12.2억 달러를 미국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단연 가장 많이 개미들이 매수를 한 종목으로 좀 눈에 띄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2위 종목인 애플의 3.8억 달러 매수와도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무적인 거는요, 과거에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 테슬라의 공격적인 매수세를 좀 펼쳐왔을 때 주가의 지속적인 반등을 견인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초에도 개미들이 테슬라를 좀 집중 매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6일 하루에도 2.2억 달러에 공격적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그런 날이 있었을 만큼 올해 내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상승세, 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반등을 견인하다가 굴곡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분명히 좀 랠리를 탄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매수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고통이 과연 지속이 될까,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